안녕하세요. 키사이트 기술지원 엔지니어 홍윤정입니다. 금일 웨비나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키사이트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실 때 더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팁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특히 키사이트 케어가 무엇이며 이를 통하여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키사이트 케어 이외에도 AER과 같은 키사이트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질문창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Q&A 시간이 10분 정도 있습니다. 시간 내에 답변하지 못하더라도 이메일로 답변을 드릴 예정에 오니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처음에는 키사이트 케어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키사이트 케어에 해당하는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님들께서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DS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키사이트 케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사이트 케어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키사이트 케어라는 말보다는 유지보수라고 알고 계시는 고객님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키사이트 케어란 고객님들이 더 쉽고 빠르게 디자인하실 수 있도록 하는 키사이트 프리미엄 기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키사이트 케어에는 하계와 같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시다가 원하시는 기능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시뮬레이션 오류로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전화로 키사이트의 전문적인 엔지니어로부터 바로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최소 4시간 안으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를 걸치지 않더라도 놀리지 센터라는 저희 웹포털을 통하여 관련 기능이나 내용에 대하여 바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놀리지 센터와 기술 지원의 경우에는 다른 페이지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면 업데이트된 내역에 대하여 바로 공지를 받으실 수 있으며 혹시 서버를 바꾸신다거나 혹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비용 없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키사이트 케어는 종류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계측기와 같은 하드웨어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회색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키사이트 케어를 이용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 웨비나를 기획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는데요. 이미 많은 고객님들께서 키사이트 케어에 대한 값을 지불을 하셨고 이에 대해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모르시거나 혹은 활용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를 소개하는 웨비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키사이트 제품의 라이센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1년, 2년, 3년 등의 단위로 끊어서 쓸 수 있는 타임 베이스드 라이센스, 즉 TBL 라이센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영구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TBL 라이센스에는 키사이트 케어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모두 해당 기간 내내 키사이트 케어를 이용 가능하십니다. 또한 영구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구매하실 때 키사이트 케어에 대해 따로 계약 기간을 정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년이고요. 2년, 3년, 5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키사이트 케어를 이용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키사이트 케어에 대하여 이용을 하고 싶으시면 이용을 안 하신 채로 5년이 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는 라이센스가 무엇인지 또한 키사이트 케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신 후에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놀리지 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놀리지 센터는 디자인 툴에 대한 오류 해결 방법,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등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키사이트 자체 웹포털입니다. 저희 엔지니어들도 항상 이용을 할 만큼 최신 정보도 많고 굉장히 유익한 정보도 많으니 꼭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단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놀리지 센터로 가주십시오. 이용하시기 앞서서 놀리지 센터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키사이트 계정과는 별도로 놀리지 센터에 대한 계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정이 있으시다면 로그인을 해주시고 없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계정을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정이 등록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제 놀리지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 내용이나 궁금하신 내용을 여기 검색창에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서치를 누르게 되면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의 경우에는 PDK를 입력을 하였고 Getting Started with PDK Builder처럼 PDK 빌더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 Modifying Vendor PDK처럼 벤더 PDK를 변경하시는 방법 등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키사이트 디자인의 모든 프로덕트와 버전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프로덕트와 버전을 선택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글 크롬을 이용하시면 페이지 번역으로 한국어로도 내용 확인이 가능하시므로 이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놀리지 센터 계정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놀리지 센터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의 리지스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이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우선 상단 부분에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키사이트 케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을 하기 위해서 하기와 같이 호스트 아이디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호스트 아이디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여기 라이센스 매니저로 가셔서 마이 서포트 아이디어 탭에 가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호스트 아이디의 값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한 호스트 아이디의 값은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유니버스 라이센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Yes를 클릭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No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호스트 아이디 타입의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10- 혹은 9- 시작하는 호스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다면 USB 동글키를 이용하시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키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은 PUID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셨다면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가입 완료를 누르시면 키사이트 계정 등록이 완료가 되십니다. 이제부터는 키사이트 엔지니어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화나 이메일로 요청을 하실 수도 있으며 혹은 웹포털에서 질문을 직접 등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의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질문을 등록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웹포털에서 질문을 직접 등록하시는 경우가 가장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이 해결이 되어 있는지 등 질문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엔지니어에게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웹포털을 이용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우선 웹포털에 질문을 등록하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거나 혹은 놀리지 센터 링크로 가시게 되면은 계정을 로그인이 되어 있으시다면 아까와 달리 리지스터가 아니라 서브밋 앤 리뷰 서포트 리퀘스트가 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페이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와 같이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의 서포트를 클릭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ADS 서포트를 클릭을 하셨으면은 이렇게 ADS 서포트라고 뜨고 아래 보시면 Submit a Technical Support Request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질문을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해당 제품의 버전과 내 운영체제 그리고 지원받고 싶으신 내역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신 후 Create를 클릭을 해 주십시오. 지원 내용은 다른 나라의 엔지니어들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영어로 쓰시면 더 빠른 지원이 가능하나 한국어로 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파일 첨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캡처 화면이나 워크스페이스 등 관련된 자료를 첨부를 해주시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를 누르시게 되면 질문 등록이 완료가 되셨는데 내 질문에 대한 서포트 아이디를 확인이 가능하시고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로 자동 생성 메일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질문이 해결이 되어 있는지, 엔지니어가 어떤 말을 남겼는지 등 질문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해결 방향이 등록이 되었으면 이것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업세트를 하셔서 질문을 끝내실 수도 있고, 혹은 해결이 안 되셨으면 리젝트를 하셔서 계속 질문을 이어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곳을 통해서 엔지니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언제나 등록 가능합니다. 이렇게 웹포털을 통해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에 전화나 이메일로 질문을 등록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엔지니어에게 바로 연결을 해주거나 엔지니어가 따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업무 시간은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이므로 참조 부탁드립니다. 혹은 여기 있는 이 이메일 주소로 질문을 해주시면 확인 후 질문이 접수가 되었다는 메일이 가며 그 후에 엔지니어가 따로 메일을 드릴 것입니다. 이메일로 보내실 때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객님의 정보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질문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여기 있는 이 호스트 아이디의 경우에는 입력을 안 해주시면 질문 등록이 불가능하시므로 꼭 정확한 호스트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질문을 영어로 해주셔야 하는 점도 주의를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키사이트 케어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인 논리센터를 이용하는 방법과 기술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들어 키사이트 케어는 고객님들이 더 만족하실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키사이트 케어를 이용하시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고객님들께서 보다 더 용이하게 저희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두 프로덕트 안에 있는 매뉴얼입니다. ADS이든 IC캡이든 저희 모든 제품은 제품을 설치하실 때 매뉴얼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매뉴얼에 정말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매뉴얼은 메인 윈도우, 헬프, 토픽 앤 인덱스를 클릭을 하시면 ADS 헬프 창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여기 이 파란색으로 관련 페이지들이 뜨게 되고 원하시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원하시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을 하시다가도 해당 기능을 이용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헬프를 통하여 해당 기능에 대한 매뉴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옵티마이제이션 시뮬레이션이 여기에 있고요.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헬프를 누르게 되면 이 기능에 대한 매뉴얼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매뉴얼과 더불어 대부분의 프로덕트에서는 제품을 설치하실 때 이그젠플 파일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이그젠플 파일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참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ADS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오픈 이그젠플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 따라하시기 좋은 이그젠플과 이 이그젠플에 대한 설명이 적힌 튜토리얼로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ACDCS 파라미터와 같은 시뮬레이션 관련된 이그젠플 파일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디자인 유형별로 각각의 이그젠플 파일도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를 하고 싶은 내용을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그젠플 파일들이 뜨게 되고요. 관련된 간략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므로 원하시는 이그젠플 파일을 선택을 하신 후 오픈 워크스페이스를 하게 되면 해당 워크스페이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 다큐멘테이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이그젠플 파일에 대해 설명된 매뉴얼도 같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떤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어떤 것들과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오픈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이것과 같이 오픈 다큐멘테이션을 클릭하여 워크스페이스 관련 매뉴얼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튜브도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킷사이트 이솝 EDA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식 채널이며 그만큼 관련 자료도 많고 제품 소개 및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것부터 심화된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솝 ATS의 경우에는 최근 만들어진 채널로 이솝의 엔지니어들이 여러 가지 프로덕트에 대하여 활용하는 팁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알노라 바하가바라는 저희 엔지니어의 개인 채널로 여러 가지 프로덕트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므로 저희 프로덕트에 익숙치 않은 분들께 매우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많은 유튜브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면 보다 더 편리하게 ADS 혹은 저희 제품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킷사이트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에 대하여 HSD, RF 등 여러 가지 분야에 거쳐서 웨비나를 진행을 합니다. 원하시는 웨비나를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또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므로 해당 링크를 통하여 원하시는 지역을 클릭을 하시고 원하시는 웨비나를 클릭을 하여서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용하시는 ADS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하키인데요. ADS는 메인, 스키매틱, 레이아웃, 모든 윈도우의 모든 메뉴에 대하여 원하시는 키로 단축키를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쓰시는 메뉴에 대하여 단축키를 지정을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레이아웃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복되는 작업이 많으므로 꼭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용을 하시는 방법은 원하시는 윈도우에 가셔서 툴에서 하키 툴바 컨피그레이션을 누르면 컨피그레이션 창이 뜨게 됩니다. 위쪽에서 원하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요. 아래쪽에서 원하시는 단축키를 설정을 하신 후에 어자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 커맨드에 New 메뉴에 대하여 Ctrl N 단축키를 설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AEL인데요. 우선 AEL을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데모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보여드릴 AEL 데모는 EM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주로 EM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확정된 레이아웃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한 번 돌리시는 게 아니라 소자의 크기, 위치를 변경해 가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절차를 걸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자의 위치를 바꾸고 저장을 하고 결과값이 덮여 쓰이지 않기 위해서는 데이터 셋 네임을 변경을 해준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기다렸다가 다시 결과창을 띄우고 결과가 잘 안 나오면 유예 과정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반복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엔지니어 입장에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반복되는 과정을 AL 코드로 대체를 하여 자동화시켰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내가 지정한 일정한 간격으로 소자의 위치가 변경된 N개의 레이아웃이 생기게 되며 각각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짠 코드에서는 두 개의 소자의 위치를 일정한 간격으로 변경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FET1 이라는 서브 서킷 안에 있는 여기 이 빨간색 인덕터의 위치를 업스텝이라는 간격으로 조금씩 위로 올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FET2라는 서브 서킷 안에 있는 이 회색 깔 캐피스터를 레프트 스텝이라는 간격으로 왼쪽으로 조금씩 옮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얼만큼의 스텝을 옮길 것인지 업스텝, 레프트 스텝에 대하여 각각 입력을 받을 것이고요. 또한 몇 개의 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하여 또 유저가 입력을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무 큰 값을 스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회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저에게 오류를 남기게 되고 다시 스텝을 설정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위치를 자동으로 변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서 유저가 퇴근 전에 AEL 실행 버튼만 누르면 다음날 알아서 내가 원하는 값들로 조정된 레이아웃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설명이고요.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AEL 데모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뷰에 가시면은 AEL 파일즈에 가시면은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AEL 파일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AEL-load.AEL이라는 파일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얘를 우클릭을 해서 이 파일을 로드를 시킬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AEL-load라는 메뉴를 따로 만들어서 이것을 클릭하면 저 파일이 로드가 되도록 또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레이아웃이나 스키매틱 윈도우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뷰에서 파일로 가서 다시 우클릭을 해서 로드를 시키는 건 조금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AEL 로드 메뉴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메뉴 또한 AEL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AEL이 로드가 되고요. 그러면은 셀 넘버를 셀을 몇 개까지 만들 것인지 입력을 하도록 입력창이 뜨게 됩니다.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3개를 입력을 했으면은 확인 메시지를 띄워준 후 이 셀 넘버에 따라서 레프트 스텝과 업 스텝을 얼만큼 설정을 해야 할지 나옵니다. 만약에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소자가 레이아웃을 벗어나는 등의 레이아웃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인포 메시지를 띄워주게 되고요. 만약에 값을 잘못 설정을 하셨으면은 오류 메시지가 뜨고 값을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레프트 스텝이 12.83 마이크로미터보다는 작아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만약에 유저가 15라고 잘못 설정을 하게 되면은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15라고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에러 메시지가 또 뜨고 다시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15로 잘 설정을 했으면은 이제 오류가 아닌 업스텝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스텝의 경우에는 40.6보다 작아야 하고요. 40.6보다 큰 값인 45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확인 메시지 이후 또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유저가 또 30을 입력을 했으면 이제 잘 설정을 했기 때문에 범위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레이아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셀 넘버를 3개를 입력했기 때문에 셀이 3개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뮬레이션도 각각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입력한 업 스텝, 레프트 스텝만큼 소자의 위치가 변경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업 스텝을 통해서 이 인덕터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길이를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레프트 스텝은 이 캐피스터가 왼쪽으로 조금씩 얼만큼 옮겨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한 값입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길이 셀 1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125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셀 2의 경우에는 값이 155로 아까 업 스텝을 30으로 지정을 했는데 30만큼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시뮬레이션이 계속 돌아가다가 하나가 끝나가지고 이렇게 결과창도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값만 입력을 해주게 되면 AL이 자동으로 그 값에 따른 변경된 레이아웃들을 생성을 시켜주고요. 각각의 레이아웃들에 대하여 시뮬레이션도 실행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퇴근 전에 값만 설정을 하고 가면은 그 다음날 출근을 하시게 되면
그 값에 따른 레이아웃들과 결과값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모였습니다. 이제 AE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EL은 어플리케이션 익스텐션 랭귀지로 ADS 안에서만 사용하는 프로그램 랭귀지입니다. ADS도 결국에는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AEL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통하여 사용자가 직접 개발자가 되어 ADS를 사용자의 업무에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데모에서와 같이 메뉴를 추가를 하는 등 고객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커스터마이즈드 하여 본래의 ADS보다 보다 더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사용하시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C 언어와 같이 이미 ADS 안에 만들어 놓은 빌트인 펑션들을 통하여 단 한 줄로 ADS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디버거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에러가 났는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AEL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브러리나 팔레트를 원하는 대로 재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컴포넌트의 정의 또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페이스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데모에서 보여드린 AEL 메뉴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에 얻어진 데이터를 메저먼트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새로 가공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ADS에 있는 익스프레션만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새로 정의를 내려서 이 메저먼트 익스프레션을 계속 쓰실 수도 있습니다. 메저먼트 익스프레션이란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S 파라미터 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뮤 팩터라는 메저먼트 익스프레션을 이용을 하면은 이 S 파라미터들로 뮤 팩터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레이아웃 아트워크를 AE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하여 레이아웃 아트워크 컴포넌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게끔 자동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관련된 추천 링크에 대하여 첨부를 해 두었으니 여기 있는 이 링크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팁들로 AEL에 대하여 더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키사이트 케어에 대하여 이것이 무엇이고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또 어떤 고객님이 이 키사이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을 했었고요. 그 후에 논리지 센터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또한 테크니컬 서포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키사이트 케어 고객님 이외에도 모든 고객님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팁인 매뉴얼 그리고 이그젬플 유튜브 링크, 웨비나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ADS를 이용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기능인 단축키 하키를 언급을 한 후에 프로그래밍 랭귀지 AEL에 대하여 데모를 보여드린 후에 이것이 무엇이고 또 이것으로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웨비나가 이제 끝이 났고요.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은 Q&A 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웨비나가 저희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렸길 바라며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